글라스고 파운데이션, 엔지니어링 파운데이션을 했던 최연사 학생을 모시고 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사 학생 좀 자기 소개해 주시고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진학을 결정하고 고심을 하다가 이제 영국 유학이라는 친한 사람이 가는 곳을 보고 약간 흥미를 느껴서 이제 사람사랑 유학원과 함께 파운데이션 하고 온 최연서입니다. 네. 혹시 항공우주공학과를 선택을 했는데 왜 이 전공을 선택했어요? 원래 일단 항공기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인공위성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유학을 가게 된다면 그래도 좀 음, 어려운 그런 학문에 도전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어렵다고 생각한 항공우주공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항공우주 뭐 이런 데에 관심 있고 그다음 어려운 걸 피하게 되는데도 이걸 선택을 하셨네요. 일단 처음에 소개하고 말씀드리려는 거는 일단 어떻게 글라스고 파운데이션을 가고 그 전에는 뭐 어떤 선택지가 있었고 저의 상황은 어땠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수능이 평균 6등급이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원래는 한국에서는 대학교를 못 거의 좋은 데는 이제 못 간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이때 아마 그 사랑사랑 유학원을 가서 상담을 받고 이제 뭐 저기에 있던 브리스톨이나 사움스테턴 글라스고 대학교를 지원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희망을 갖고 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이제 원장님이 브리스톨과 사우스햄턴을 지원을 하고 그때 그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이제 글라스고는 그 자체 파운데이션을 하면 소량의 장학금과 함께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해서 그냥 이미 브리스톨과 사우스햄턴이 페일된 상태라 그냥 바로 지원을 한 그런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뭐 부모님과 함께 글라스고 대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이렇게 검색을 해도 원래도 좋은 학교고 음, 그렇죠. 또 항공기 쪽으로도 이제 특화가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간 거지만 전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수학하고 물리 엔지니어링 여기 써놓은 것은 어떤 거세요? 그러니까 기말과 과제와 2학기 기말 이렇게 성적 비중을 따로 이제 그 써놓은 거라 만약에 나중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뭐 그런 얘기가 있을 때 약간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수학 40, 60은 전체 성적의 40%가 1학기 기말이 들어가고요. 2학기 기말이 60%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고 물리는 이제 기말 20% 그리고 과제 20%또 2학기 기말 60% 이렇게 들어가서 약간 어 막상 가서 공부를 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성적 비중에 따라서 공부 우선시를 두는 것도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네, 써봤습니다. 맨 앞에 있는 것은 여기 뭐지? 1학기 기말에 네, 대한 비중이고, 맨 끝에 있는 것은 그 2학기 기말에 대한 거고, 이렇게 가운데에 그죠? 물리하고 엔지니어링 네, 20 있는 것은 과제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들뜨고 설렘 마음을 음. 안고 저는 스코틀랜드로 바로 갔는데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완전 슬라이드로 만들 정도로 좀 충격이 컸던 게 뭐 제 실수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제 스코틀랜드 글라스고로 오신다고 하면 그 사설 기숙사도 괜찮게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저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뭐 카플란 연계돼 있는 기숙사라고 해서 믿어서 갔는데 어 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약간 사설 기숙사 대비 그렇게 좋은 기숙사는 아니라는 평이 있어서 이제 가실 분들한테는 그래도 음. 이제 1년 동안 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시기 전에 그 저기 밑에 영어로 돼 있는 zupla랑 rightmove가 그 기숙사나 그냥 뭐 사설 개인이 그 월세로 파는 그런 집을 볼 수 있는 어플인데요. 그런 걸로 음, 충분히 이제 서핑을 하시고 가면 이제 좀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뭐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할 때 개인적으로 네. 구해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까요? 이제, 그죠? 네, 1년 정도 적응이 됐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주플라라든지 라인무브라든지 뭐 여러, 그죠? 맞습니다. 웹사이트들로 사설로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만약에 카플란 기숙사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다면 카플란 기숙사는 무조건 카플란 그 파운데이션 학생들만 있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상대적으로 안전하고요. 반 학급 친구들과 뭐 사귈 수도 있고 그냥 카플란 기숙사에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카플란 직원들이 여기에 이제 건물에 상주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친구들, 영어도 충분히 해가지고 협상도 하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사설 옵션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 옵션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가자마자 파운데이션 한 게 아니라 그 IELTS 성적이 말씀드렸다시피 6입니다. 거기서 이제 파운데이션 제안을 한 게 그 2텀이 아니라 3텀이었어요. 그래서 이 3텀은 2텀 앞에 3개월간의 영어만 따로 수업을 하는 건데 뭐 그렇게 뭐 어려운 수업은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뭐 얼만큼 영어를 할 수 있고 그만큼 레벨을 살짝 올리기 위해 3개월을 먼저 미리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때 추억이 제일 많았었어요. 만약에 제가 저처럼 약간 IELTS가 6인데 약간 6.5로 만들면 이제 이 텀을 갈 수 있다 하면 뭐 본인이 공부해서 그 성적을 바로 만들 수 있다 하면 IELTS 공부를 조금 하해서 이 텀을 가고 그 3개월을 좀 더 효율적이게 쓸 수 있다 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카플라는 3턴 과정하고 2턴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2턴 과정은 바로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고 시험을 보고 해서 이제 끝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 세턴 과정은 한 텀 영어 과정을 좀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비용이 두 텀 과정에 비해서 한 1,000파운드 이 정도밖에 좀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과정에 가서 영어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 도시 그다음에 그 나라를 경험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네.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런 루트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그냥 공원을 가도 약간 저런 소들이 그냥 있어서 약간 이제 스코틀랜드에 왔다라는 걸 사실 저때 이제 여행을 해보고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두 개의 사진은 이제 에든버러를 한번 갔는데요. 이제 아, 그 에든버러 도착했을 때 저 탑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냥 그 지하철에 나오자마자 엄청 큰 탑이 반겨 주었고 또 그냥 분수는 그냥 제가 저런 분수를 좋아해서 되게 근데 저 분수를 중심으로 약간 한강공원처럼 되게 크게 돼 있어요. 한강공원보다 좋은 그냥 약간 여기서 살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괜찮은 공원이 하나 있어요. 3텀에서 3개월 동안 영어 수업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파운데이션 합격에 들어가는 그런 수업들이 나오는데요. 어, 크게 수학, 물리, 엔지니어링 하고 익스텐디드 프로젝트 이렇게 네 개로 과목이 있고 또 그 영어 IELTS가 그 통과가 안 되신 분들은 그 영어를 따로 이제 하나가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과목은 아니라서 따로 설명은 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지 제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학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냥 수업을 잘 들었으면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
그 한 살 어린 동생도 이제 같은 파운데이션을 하게 됐는데요. 그 친구는 외고를 다니다가 온 상태고 그래서 약간 수학도 고1인가 고2까지만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라 그 친구는 사실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거의 처음 배우는 수학이 영어로 배우는 거고 또 이게 엄청 열심히 했다고는 들었는데 그래도 이때 성적이 제 수강을 받고 어 되게 턱걸이로 파운데이션을 통과한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어쨌든 준비가 돼 있고 그냥 고3 수학 이 개념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 하면 쉽고 아니다 하면 좀 어렵다니까 편차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맞아, 네, 맞아. 그리고 이제 물리도 똑같이 그냥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 하면 그 파운데이션에 나오는 그런 그 개념들만 이렇게 암기를 해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첫 번째 슬라이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물리가 1학기 기말 비중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때 다 틀려도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 말씀을 드리면 1학기 때 다 틀리고 그 과제와 2학기 기말이 이제 총 80% 비중이기 때문에 이때를 통과하는 점수로만 끝내도 어 과목 통과도 되는 그 정도라. 근데 이제 1학기가 이렇게 비중이 낮은 이유는 물리가 어렵기 때문에 2학기로 가고 또 더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1학기에는 그냥 왜냐면 다 일단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물리를 어려워해가지고 1학기 때 약간 어쩔 수 없이 그냥 비중을 20% 낮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도 어 2학기의 그 시험 범위는 전체 다예요. 그래서 비중이 낮아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엔지니어링은 사실 처음 보는 개념들이긴 했어요. 근데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그 한국에서 물리 1, 물리 2에 나온 그런 개념들을 약간 더 쉽고 더 컴팩하게 엔지니어링에서 약간 다룬다. 근데 엔지니어링에서는 어, 막 물리처럼 막 공식을 막 어떻게 써서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의 공식을 갖고 얘가 이제 실생활이나 뭐 자동차나 뭐 항공이나 뭐 이렇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거에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를 말씀드리면 어떻게 실생을 활용하는지에 집중을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스텐드 프로젝트는 어, 전체적으로 에세이를 어떻게 쓰고 발표를 어떻게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또 에세이를 따로 만들어서 또 그거를 이제 성적에 반영하는 그런 수업이라 에세이는 이제 파운데이션을 졸업하고서도 계속 필요한 능력이고 어, 저는 이 네 과목 중에서 제일 어느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 하면 성적에는 제일 안 좋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익스텐드 프로젝트가 제일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학기가 끝나고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방학이 생기는데요. 저는 일단은 비행기 표가 비싸서 안 갔고요. 그런데 이제 뭐 아랍권 친구들이나 중국 서쪽에 사는 친구들도 본인 나라로 갔다 온 거 같긴 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방학을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깝기도 하고 어차피 그 시간에 글라스고나 약간 딴데 여행을 좀 다녀보자 해서 다녀봤는데 여기 있는 사진들은 그냥 글라스고 시내와 이제 글라스고에서 제일 큰 정원 사진입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또 파리랑 뭐 런던을 짧게 다녀왔는데요. 뭐 이렇게 여행을 뭐 가셔도 좋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리가 되게 어려워요. 물리가 어려워서 저는 따로 개인적으로 물리 공부를 이제 했고요. 왜냐면 그 2학기 시험은 또 60%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써놓은 것처럼 그 파운데이션에서 배우는 게 사이트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미 다 준 상태라 인터넷으로 그 수업에서 배울 거를 미리 약간 예습 겸 볼 수 있는 어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가셔도 좋고 아니면 본인이 부족했던 그런 과목을 미리 공부를 해놔서 가시면 되게 도움이 엄청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고요. 뭐 이번에도 이제 그 제일 큰 과목 4개를 위주로 약간 그냥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2학기 때부터 이제 미적분이 시작이 되면서 후반대에 가면 교육 과정이 나오지 않는 개념들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수업을 열심히 듣고 문제를 잘 풀면 그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그 선생님이 수업에서 보여줬던 문제와 아주 비슷하게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리가 문제인데요. 물리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2학기 기말은 1학기 전체 내용과 통합해서 한 번에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60%라는 비중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사실 방학을 거치고 2학기가 되면 사실 1학기 내용은 어 거의 잊어먹는 게 약간 당연한 그런 수준이죠. 그래서 공부를 다시 하려면 되게 방대하다. 그래서 방학 때 뭐 제가 2학기 예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1학기를 다시 복습을 하셔도 네,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엔지니어링을 말씀을 드리면 물리에서 파생된 그런 수업인데 얘도 그냥 1학기 때 대비하셨던 것처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과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엔지니어링에서는 캐드라는 과제가 들어가고 또 물리에서는 실험 4개를 하나를 골라서 그걸 직접 실험을 해서 그 실험에 나왔던 결과를 이제 에세이로 풀어내는 그런 사실은 저는 이런 수업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개인적으로 재밌게 했었던 그리고 또 점수에 들어간다 해서 또 되게 열심히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뭐 친구들과 이제 3, 4, 5 모여서 그렇게 물리 그 실험을 하게 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경험이었고요. 한국에서는 CAD와 그런 물리 실험을 과학고는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일반고에 다니시면 사실은 이런 접하는 게 거의 없으니까 이제 처음 해서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텐데 왜냐면 가면 아무도 이렇게 도와주지를 않아요. 아무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본인이 그 CAD 다루는 툴을 배우고 또 이제 물리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좀 많다. 그리고 이런 거에 능숙하다. 그 친구들한테 도움을 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도움을 빌려도 어차피 점수는 여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세이를 얼만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CAD를 도움을 받았던 친구보다 성적이 더 나온 케이스인데 이제 그게 이제 에세이를 잘 써서 그냥 그렇게 받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 익스텐드 프로젝트 수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2학기 때가 훨씬 좀 더 어려웠던 부분이 많고 양도 훨씬 많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CAD와 물리 실험도 2학기 중반쯤에 그러니까 우리 음, 한국으로 치면 중간고사 그런 느낌이라 이때 약간 방대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왼쪽에 사진은 아담 스미스네요. 아, 네, 이거 그 학교 건물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덤 스미스 건물이 또 따로 크게 있어서 약간, 그게 또 파운데이션 건물 바로 옆에 있어서 약간, 음, 와, 멋있다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경제학의 아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글라스고 대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경제학 비즈니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아담 스미스 비즈니스 스쿨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모션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또 500년 인상이 되는 학교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글라스고 대학교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오래된 대학교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애덤 스미스와 또 켈빈 경도 여기에 이 대학교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약간 켈빈 강이 옆에 있고 그런 약간 위대하신 분들 동상도 되게 많고 그런 분들 이름을 따서 약간 도로나 다리나 그런 거를 만들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건물들이 다 약간 그 옛날 그 멋있는 성들 그런 게 다 남아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애덤 스미스 건물이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완공이 돼서 약간 그런 현대적인 건물도 있지만 본관 자체는 되게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약간 현대적인 건물과 그런 옛날 건축 그런 조화가 또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넣어봤는데요. 왜냐면 이런 정보를 알려줄 사람이 사실은 없고 또 이제 그러니까 글라스고 파운데이션을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거기의 구조를 다른 대학교 파운데이션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글라스고를 선택하신 분들은 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좀 써봤는데요. 일단은 반이 세개가 있고 한 과목에 세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반 친구들과 이렇게 두루두루 친해져서 왜냐면 그 선생님마다 말씀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반 선생님은 시험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시험을 치기 전에 그 시험에 나올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요. 아랍 친구들이 한 40% 됩니다, 반에서. 그리고 나머지 비율이 이제 중국인이 될 거고요. 또 한국인이 이제 본인 한 명일 확률이 크고요. 두 명일 수도 있고, 근데 보통 한 명일 겁니다. 어쨌든 제가 어떻게 기회가 잘 돼서 아랍 친구와 잘 친해졌는데, 이 친구가 시험과 되게 유사한 그런 기출 문제를 갖고 있어서 제가 이제 다닐 때는 이랬지만 뭐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루두루 친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반이 세 개가 있다는 것은 어떤 반이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수학, 네. 물리, 엔지니어링 그렇게 선생님이 한 명씩 따로따로 있는데요. 이제 물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다른 반에서는 수학을 가르치시고요. 또 다른 반에서는 또 엔지니어링 가르치고 이렇게 세 과목을 세 선생님이 다 세 반에서 다른 걸 맡고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세 분이라서 그 수업에서 보여주는 문제가 다 달라서 그냥 네. 한 선생님이 세 과목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파운데이션이다 보니까 그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능을 보고 영국의 수능이 A레벨이잖아요. 이 시험을 보면 외부에서 이렇게 그 만든 시험 문제를 가져와서 그 테스트를 보는데
파운데이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교 내에 그에서 문제를 만들어가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좀 집중하는 학생들은 좀 분성수를 항상 맞출 수 있는 게 파운데이션이 있고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엑스테드 프로젝트처럼 그다음에 엔지니어링처럼 대학교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음. 네, 그래서 대학교에서 가장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파운데이션. 예를 들면 글라스고 대학교에서 가장 잘 적응을 하려고 하면 글라스고 대학교 이 파운데이션을 하는 게 가장 좀 맞아 적합하다, 도움이 많이 된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시험을 봐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문제 그 범위 내에서 거의 다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냥 이제 그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그 물리 실험인데요. 그 음, 저는 이제 제일 쉬운 실험을 선택을 해서 약간 저렇게 간촐해 보일 수는 있는데 뭐 레이저로 그 양자역학 실험도 하나 있고요. 양자역학 딱 들으면 어려운데 약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레이저를 쏴서 약간 그런 걸 초당 뭐 반사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실험을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공의 뭐 회전율이나 뭐 어쨌든 그런 괜찮은 실험들도 있어서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건물은 제가 앞서 소개드렸던 그 본관인데 되게 크게 되어 있고 또 오른쪽에도 저렇게 건축이 또 하나 또 신설 건물이 또 하나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대학교가 되게 크고 또 따로 공부할 때도 되게 많고 또 여기 애덤 스미스 이 건물에서도 공부할 장소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은 박물관인데 약간 글라스고를 여행 오면 보통 이 박물관을 다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 박물관도 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무조건 보거나 가게 될 그런 박물관입니다. 동물을 거의 테마로 약간 박제를 이렇게 해놓은 그런 박물관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이외에 글라스고에 박물관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뭐 시험 끝나고 뭐 할 거 없을 때 약간 그런 비는 시간이 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글라스고를 만약에 파운데이션 오신다면 미술관이나 음, 정원 이런 데를 좀 많이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파운데이션 수업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저기 맨 왼쪽 위에 사진은 그 물리 수업을 찍어 왔는데 그냥 저렇게 개념을 두고 저희들끼리 문제를 풀어보거나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고 또 이런 공식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거를 약간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오른쪽 사진은 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2학기 중간에 이제 보게 될 그런 물리 실험 그리고 또 에세이를 써야 되시고요. 그리고 왼쪽 밑에 사진은 수학인데요. 보시다시피 이게 한국에서 배운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냥 미분이라 그냥 충분히 공부하시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게 사진이 좀 잘렸지만 저기 CAD 그 사이트입니다. 저랑 격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이렇게 3D로 건축물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저것도 이제 2학기 중간 과제로 들어갈 네, 음. 상황입니다. CAD 같은 경우는 전혀 기초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업을 듣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네, 문제는 없는데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간 CAD는 준비 기간이 되게 길고 약간 선생님을 되게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CAD 수업이 따로 없고 그냥 약간 유튜브랑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익혀라. 어,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현실적으로는 반에서 약간 CAD를 이미 다뤘거나 잘 다루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수험 생활을 한국에서 마치고 이렇게 영국에서 이렇게 수험 생활을 다시 해봤는데 그 네. 수험 생활 차이점이랄까? 뭐 이런 게 있어요? 일단 한국에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업 듣고 또 아침 늦게까지 있다가 그냥 그게 좀 빠듯빠듯하게 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파운데이션도 똑같이 빠듯하지만 수업 이외에는 본인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독서실을 가서 공부를 하든 그건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좀 더 자율적으로 수업에 국한되지 않고 본인이 느끼기에 부족한 그런 거를 스스로 채울 수 있다. 약간 이런 게 한국 수험 생활과 약간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엔지니어링 관련돼 가지고 그다음 프로젝트, 익스텐드 프로젝트 뭐 이런 걸 하는 거 보니까 전공하고도 그다음 대학교 생활 준비하는 게 굉장히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한국은 사실은 좀 노골적이게 말을 하면 똑똑한 사람을 이제 뽑기 위해 수능도 되게 고난이도 문제는 대학교에서 배울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 별로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 하는데 이제 파운데이션은 대학교 올라가서 필요한 그런 음, 능력들을 약간 바로 이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그런 음. 수험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가요? 지금 글라스고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통 랭킹이 뭐 50에서 80이 이 사이에 항상 있는 그 세계적인 명문 그러니까 노벨상도 5명이나 받고 했던 그런 학교인데 글라스고 대학교는 다니는 학생들도 레벨이 되게 높긴 한데 혹시 학생들 레벨을 여기 되게 높다 뭐 그냥 학생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한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일단은 그런 학생들을 만나는 거는 그 도서관이나 이제 학교 건물들을 갔을 때인데요. 그냥 뭐 그 독서실이 항상 차 있는 거는 뭐 당연하고 그냥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통계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오는 A레벨이 좋으신 분들이 오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곧 가면 제가 또 어, 뼈저리게 느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국에 지금 파운데이션 끝나고 이제 들어가면 2학년부터 가는 거잖아요. 4년도인데, 그죠? 파운데이션 하는 학생들은 네. 2학년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실제로 네, 1학년 마치고 2학년에서, 그죠? 본격적으로 영국에,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그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과 이렇게 모여서 음, 이제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면 이제 이거를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되게 긴장이 되세요? 아니면 또 이 영어를 완벽하게 또 활용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학업도 학업이지만 어떠세요? 같이 적응하는 건 좀 두려움이 많으세요? 기대가 많으세요? 일단은 기대가 되지만 또 음. 성적은 두렵고 생활은 기대가 됩니다. 혹시 뭐 지금 대학생으로 이렇게 그 지금 파운데이션 하는 동안에도 그렇고 대학에서 뭐 이렇게 공부 외에 뭔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뭐 해보고 싶은 뭐 이런 것들은 있어요? 네, 거기서 막 일단 뭐 과와 직결되는 그런 이렇게 추진체 만드는 데도 있었고요. 근데 또 제 한국인 그 파운데이션 친구는 또 막 펜싱 동아리 같은 거 가입하고 또 뭐 헬스 동아리 뭐 이런 거를 아마 파운데이션 신분으로도 그게 가능해서 그런 거를 병행해도 사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혹시 이제 그들 공부 학교 외에 그런 거 어떠세요?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사실 이제 스코틀랜드도 이번 월드컵에 또 참여했을 정도로 축구라든지 뭐 이런 데 또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좀 즐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아, 또 그런 것도 많죠. 약간 그 음, 스코틀랜드 축구 시즌이 되거나 이제 월드컵 시즌이 그게 되면 남성분들은 거의 80% 밖으로 나가면 그 축구 저지 유니폼을 입고 있고요. 또 아, 뭐 참, 펍이 아니어도 그냥 뭐 맥도날드에서도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이렇게 뭐 맥주를 마시고 있고 약간 그냥 그런 게 약간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약간 펍에 가시면 축구에 되게 뭐 남녀노소 상관없이 열광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그- 사실 글라스고가 문화적인 행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유명하고 그다음에 좀 저희 학생 거기 국제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 네. 해외에서 이제 그 대통령들 그다음에 수상들 다 모여가지고 하는 행사에 그죠? 뭐 이벤트에 음, 그냥 소상으로도 가기도 하고 해가지고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음, 얼마 전에 코먼웰스 올림픽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과거 식민지였던 왜 이런 나라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올림픽이 있거든요. 그걸 또 개최했던 도시기도 하고, 글라스고는 이제 스코틀랜드 가장 큰 도시다 보니까 그런 이벤트가 좀 많은 곳이라서 가면 여러 네, 가지 맞습니다.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물관이 대학교 박물관 말고도 약간 저기 강 쪽이랑 남 쪽에도 많은데 그쪽에서도 약간 뭐 콘서트랑 뭐 축제 같은 것도 많이 열리고 그래서 네, 즐길 거리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무엇보다도 가장 성공적으로 마쳐서 진학을 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글라스고 파운데이션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